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이 된 오영자입니다. 시골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과 결혼한 지 어느덧 45년. 아들 둘과 딸 하나를 의사와 교사로 키워내고 이제는 손주들 재롱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꿈도 많았어요.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일찍 결혼을 해야 했죠. 시집 와서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께선 며느리가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있는 꼴을 못 본다 하셨고 결국 제 안의 그 꿈들은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남편은 성실했고 아이들은 착했으니까요. 다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시절이 떠오를 때면 어린 시절 꿈꾸던 그 봄날이 그리워질 뿐. 19살 때의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캔버스 앞에 앉아 동네 풍경을 그리곤 했죠. 미술학원 선생님이 영자야,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라고 하셨던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서울의 미술대학에 당당히 합격도 했습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창수 오빠였죠. 미술학원에서 석고상을 그리고 있을 때 그림 정말 잘 그리시네요. 수줍게 다가와 말을 건넸던 그 청년. 그는 제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고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줬어요. 영자 씨는 꼭 유명한 화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빨리 시집을 가야 했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죠.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아프신데 왜 하필 시집을 가야 했을까? 병간호를 하거나 일을 해서 병원비를 벌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그땐 달랐습니다. 큰딸이 시집도 못 가고 있으면 동생들은 어쩌려고.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매일 밤 제 가슴을 눌렀어요. 당시 집에는 여동생 둘, 남동생 하나, 아버지 병원비에 동생들 학비까지. 제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야 지참금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창수 오빠와의 마지막 만남이 떠오릅니다. 영자 씨, 내가 기다릴게요.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도 그림 공부해야 하잖아요. 저 때문에 인생 망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데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K장녀라고 한대요. 큰딸이 얼마 전 말해줬습니다. 엄마, 그때 너무하셨어요. 왜 엄마만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딸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큰딸이 동생들을 책임지는 게,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게, 그게 효도이고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이모들이 다 대학 갔다는 거. 작년에 둘째 동생이 술을 마시고 울면서 고백했죠. 언니가 시집가서 받은 지참금으로 우리가 다 공부했다고 평생을 언니한테 진 빚이라고. 그제서야 알았네요. 제가 포기한 미술대학 등록금과 지참금이 동생들의 대학 학비가 되었다는 것을. 그땐 다들 그랬잖아요. 딸들은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 갈 실력이 있어도 동생 공부시키고 취직할 수 있어도 시집가서 살림하고 꿈이 있어도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접어두고 우리 시대 큰 동서도 똑똑했다면서요? 의대에 붙었다던데 오빠 대학 보내느라 의대 포기하고 어린 나이부터 공장에서 일하다가 결혼했다는데 시어머니가 자랑처럼 하시던 말씀 그 동서도 결국 시집 와서 평생 살림만 했다지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모두 참 아까운 세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도 거스를 생각 못하고 운명이라 받아들였죠. 딸이 공부는 해서 뭐하나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그 시절 어른들의 말씀이 거스를 수 없는 진리였으니까요. 그렇게 4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늘 가던 시장에서 장을 보던 평범한 어느 날 영자 씨, 등 뒤에서 들린 낯선 목소리. 하지만 뭔지 모르게 심장이 철렁 멎는 것 같았어요. 이 목소리. 설마 돌아보기가 두려웠습니다. 거기 창수 오빠가 서 있었어요.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그 시절의 따뜻한 미소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직도 그림 그리시나요? 그의 첫마디가
45년 전 그대로였어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제가 포기했던 모든 꿈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으니까요. 저는 그림은 못 그린 지 오래됐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아직도 영자 씨 그림 보관하고 있어요. 창수 오빠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던 거요. 영자 씨가 버리고 가서 내가 가져갔어요. 45년 동안 그걸 보관하고 있었다니.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창수 오빠. 부인은 잘 계시죠? 조심스레 물었어요. 10년 전에 떠났어요. 창수 오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순간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45년 전 그날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창수 오빠의 제안에 망설였습니다. 시장 근처 낡고 오래된 다방. 45년 전에도 이 자리에 있던 곳이에요. 그때는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라고 했었는데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던 다방이었어요. 여기 아직도 있네요. 창수 오빠는 옛날처럼 쓴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영자 씨가 그린 그림들. 창수 오빠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걸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언젠가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누런 빛으로 바랜 스케치북 사진들. 19살의 제가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이제는 내 기억 속에조차 희미해져 남아있지 않던 그림들. 그림 공부는 계속하셨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네. 미술학원 운영하다가 이제는 은퇴했죠. 그의 대답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제가 꿈꾸던 그 길을 그는 끝까지 걸었구나. 사실 그동안 영자 씨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창수 오빠의 고백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멀리서 보곤 했는데 차마 다가가질 못했죠. 그도 저처럼 마음 한켠에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었나 봅니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방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장바구니 속 먹거리는 그대로인데 이제는 돌아가야 할 집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다음 주에 제가 전시회를 엽니다. 헤어지기 전 창수 오빠가 전시회 초대장을 건넸어요. 45년 동안의 작품들을 모아서. 손 떨리는 마음으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김치찌개 안 끓였소?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인데 가슴 한켠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전시회 초대장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가볼까 말까 하룻밤 내내 뒤척였습니다. 결국 전시회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옛 친구의 전시회 구경 가는 거야. 스스로를 위안하며 전시장 입구에서 멈칫했어요. 전시회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사랑의 스케치, 45년의 기다림. 거기엔 제가 그렸던 그림들과 그가 그린 저의 스케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 누렇게 바랜 제 스케치들 옆에는 창수 오빠가 그린 그림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매년 영자 씨 생일마다 한 점씩 그렸어요. 등 뒤에서 들린 그의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9살의 제 모습부터 30대, 40대, 그리고 지금의 모습까지 그의 상상 속에서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우리가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창수 오빠의 떨리는 목소리. 아니에요. 제가 먼저 말을 잘랐습니다. 전 후회하지 않아요. 그때의 선택을. 우리 동생들이 잘 자랐고 남편도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다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을 보관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기억나세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창수 오빠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미술학원에서 늘 멀리서 저를 바라보던 제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몰래 스케치하다 들켜서 수줍게 웃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영자 씨 집 앞에서 기다렸었는데. 아, 그랬었죠. 책가방 들고 나오는 제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던 20살의 청년.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2개씩 들고 늘 젖은 한쪽 어깨로 저만 우산을 씌워주던. 데이트다운 데이트 한 번 못했지만 그저 나란히 걸으며 나누던 이야기들. 영자 씨가 그린 그림으로 전시회 열면 오빠는 제 그림을 전시장 제일 좋은 자리에 걸어주실 거예요? 당연하죠. 제일 잘 보이는 곳에요. 순수한 꿈을 나누던 그때 서로의 미래를 그려보던 20살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영자 씨는 기억할까요? 창수 오빠가 전시장 한켠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4월 3일 벚꽃이 만발했던 날.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날 미술학원 옥상에서 우리는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었죠. 나중에 우리 갤러리 차려서 네, 오빠 그림이랑 제 그림으로 가득 채워서요. 첫 전시회 때는 제가 영자 씨한테 청혼할 거예요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 다음 주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번 전시회가 마지막이에요. 창수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캐나다로 떠나요. 딸이 그쪽에서 살거든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우리는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전시장을 나서며 창수 오빠가 말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서려는 제 손을 창수 오빠가 살며시 잡았습니다. 영자야, 4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반말,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평생 단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었어.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도 혹시라도 내가 올까 해서 주름진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작년에 시장에서 널 봤을 때 그때도 이렇게 손잡고 싶었는데 창수 오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정말 잘 살아요. 마지막으로 제 손을 꼭 쥐었다가 놓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손길이 45년 전 그날의 온기 그대로였어요. 이제는 그림 다시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의 마지막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전 그림 그리는 것도 모두 잊어버리고 너무 늦었잖아요. 이제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니에요. 늦는 때란 없는 거예요. 그가 조심스레 하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미술학원 열쇠예요. 이제는 비어있지만 오빠, 영자 씨가 쓰고 싶을 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45년 전, 그때처럼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걸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는 조금은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스케치북을 다시 펼쳐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좀 특별한 일 있으셨나요? 제 목소리에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요? 새삼스럽게. 그냥 오늘 마음이 좀 다르네요. 남편은 별다른 대답 없이 다시 TV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부부지만 오늘따라 그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책상 서랍에 넣어둔 창수 오빠의 미술학원 열쇠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열쇠는 마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열리지 않는 문 같았어요.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 하지만 나의 내면, 저 밑바닥에서 살포시 고개 드는 작은 설레임.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후 창수 오빠가 준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미술학원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어요. 벽에는 여전히 학생들의 스케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로 덮인 이젤들, 캔버스들. 그 순간 19살 때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자야, 넌 타고난 재능이 있어.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새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45년 만에 잡는 연필. 처음에는 손가락조차
잘 움직여지지 않았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있던 첫 번째 그림은 바로 19살 때의 그 풍경이었습니다. 벚꽃이 만발했던 미술학원 앞거리, 창수 오빠와 함께 걷던 그 봄날의 풍경을 캔버스에 담기로 했어요. 그때의 기억은 마치 빛바랜 수채화처럼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수 오빠와 나란히 걸었던 좁은 골목, 분홍빛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그 순간을 그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꿈꾸던 갤러리, 함께 그림을 그리던 순수한 그 시절의 풍경을.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그 시절의 낡은 일기장처럼 내 마음속에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떨리고 그 시절의 나와는 달리 감각은 무뎌졌고 열정도 떨어졌지만 점점 나만의 그림을 되찾아갔습니다. 빛바랜 그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 둘 캔버스 위에 채워지기 시작했죠. 19살 그 봄날의 빛, 꿈, 그리고 희망을 그려냈습니다. 매일을 하루가 저물도록 스케치북은 채워져 갔습니다. 첫 번째로 제 그림을 본 딸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엄마, 이게 엄마 그림이에요? 딸은 제 스케치북을 들고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이들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늘 부엌일, 살림살이에만 집중하던 엄마였으니까요. 맞아. 오래전에 그리던 그림이야.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부끄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은 한 장 한 장 스케치북을 넘기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왜? 그동안 왜 그림을 못 그리셨어요?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땐 그게 당연했으니까. 아이들은 놀랐습니다. 평생 부엌일만 하던 엄마가 갑자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으니까요. 딸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왜 이렇게 오래 숨겨두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포기했던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아들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 다시 그림 그리세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40년 동안 제 꿈을 몰랐던 아이들이 이제야 제 꿈을 알아주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더니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창수 오빠의 전시회 이후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오늘은 어떤 그림을 그리셨나요? 그의 메시지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첫사랑의 순수함과 우정, 그리고 예술에 대한 열정.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긴 세월 동안 나는 오영자라는 사람을 잊고 살았습니다.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정작 내 안의 꿈은 깊은 서랍 속에 오래 묻어두고 잊고 살았어요. 처음 미술학원 열쇠를 받았을 때만 해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창수 오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늦은 건 없어요. 스케치북을 펼치던 첫날, 내 손은 떨렸어요. 연필을 잡은 손가락은 65,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19살, 그 감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캔버스 위로 그려지는 선들은 마치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 같았죠. 이제 나는 알겠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꿈은 영원하다는 것을. 요즘 젊은 학생들을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꿈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가 제한될 순 없어요. 19살 때 포기했던 내 꿈을 65에 다시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특히 여러분 같은 젊은 여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말은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꿈도,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해요. 내 삶을 돌아보면 가장 아쉬운 건 그때 용기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시작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림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의 그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언니들에게 우리는 참 대단한 세대였어요.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희생이라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동생들의 미래를 위해. 그 시절 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기했던 것들을 기억하나요? 대학 진학, 취업, 자신의 꿈.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제 나이 65에 다시 그림을 그리듯 여러분도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어요. 요리를 배워도 좋고, 여행을 떠나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 차례예요. 후회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사랑이었고, 지금의 선택도 사랑이 될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장을 함께 써 내려갑시다. 매일 그림을 그리는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그때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 이제야 진정으로 오영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45년 만에 찾아온 자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 그래요, 늦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캔버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